안녕하세요. 홍아빠입니다. 오늘 주제는 절세계좌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어서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최근에 지인이랑 투자 관련 얘기를 하다가 ISA 계좌도 모르고 세금 내는 것도 모르면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어서 좀 충격 먹고 급하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종류의 절세계좌 중에 어떤 계좌가 최고인지, 어떤 순서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최고의 절세계좌 1위는 바로 위탁계좌입니다. 위탁계좌 뭔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미국 주식 직접 투자하면 손익통산에서 1년에 250만 원, 손익통산 이것도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4명이면 1000만 원, 매년 1000만 원씩 양도세 220만 원 낚이는 겁니다. 국내 주식 세금 제로는 덤이고 그 다음은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이 납입한도, 입금한도가 있지만 출금도 가능하다는 점. 그게 전 아주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위탁 계좌와 ISA 계좌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좌 우선순위, 위탁 계좌, 해외 주식, 국내 주식도 무료, 그 다음에 ISA, 그 다음이 연금저축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계좌가 3위인 이유는 IRP와 다르게 일단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IRP는 담보대출 같은 거 안 돼요. 원칙대로면 연금저축계좌도 55세까지 묶이는데 이 담보대출 때문에 그래도 사용할 만한 절세계좌입니다. 자, 요거 정리부터 좀 시작하고 넘어가면 제가 위탁 계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흔히 쓰는 이제 주식 계좌인데 이 증권사에 거래를 위탁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위탁 계좌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주식 뭐 국내 주식 거래할 때는 세금이 없지만 그 배당 이자 배당 소득세 이런 것들이 있어서 15.4%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미국 주식을 위탁 계좌에서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만 원 혜택 때문이고 요건 또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위탁 계좌에서 주의하실 점은 위탁 계좌도 다 같은 위탁 계좌가 아닙니다. 영업점에서 만든 영업점 계좌라는 게 있고 직접 만든 계좌가 또 따로 있어서 그거가 또 뭐 수수료 같은 게 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 증권사마다도 달라서 영업점 계좌여도 직접 모바일로 뭐 MTS로 거래하면은 수수료가 낮은 경우도 있던데 그거는 이제 뭐 확인하셔도 좋은데 확인하기 애매하니까 뭐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럴 땐 그냥 위탁 계좌 모바일로 하나 만드셔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연금 계좌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연금 저축이 있고 IRP가 있고 그다음에 회사의 퇴직연금이 있고 뭐 국민연금은 별개로 치고 보통 이게 용어가 좀 애매한데 개인연금이라고 부르면은 연금저축 을 말하는 경우가 많고 퇴직연금이라고 부르면 IRP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개인연금 중에 연금저축과 IRP라고 이제 따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개인연금이라는 얘기를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증권사 쪽에서 개인연금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의 퇴직연금, 이제 근로소득 세를 내고 있는 일개미들이 받을 수 있는 이제 퇴직연금인데, 요거는 이제 회사 퇴직연금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DB형과 DC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DB형은 회사가 운영하고 퇴직하면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로 하는데, 이제 평균 임금이 3개월 평균으로 할 겁니다. 요거는 그냥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임금이 높아지면 그거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DC형은 직접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6월, 12월에, 다른 회사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회사는 6월, 12월에 넣어주고, 제가 직접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수익률 저는 한 70% 정도 나오고 있고요. 보통은 DB형으로 다 세팅이 되고, DC형은 이제, 이건 뭐 중소기업, 대기업 회사마다 다 다른데, DC형은 신청을 하면 보통 DC형으로 바꿔주는데,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 있고,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직급 테이블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과장 정도는 달고 DC형으로 바꾸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연봉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직접 운용을 해서 낼 수 있다. 그러면 뭐 바로 입사하자마자 DC형으로 해도 되는데 뭐 그러기가 쉽지는 않을 테니까 뭐 DB형으로 안전하게 어느 정도 쌓아서 뭐 가장 진급하고 DC형 아니면 뭐 차장 책임 진급하고 DC형으로 바꾸는 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절세를 제가 강조를 하냐? 핵심은 이제 복리입니다. 이게 금액이 적으면 처음에는 작아 보이는데 굴릴수록 점점 더 커지거든요. 그냥 1,000만 원을 연 8% 기준으로 30년 투자를 했을 때 절세 계좌에서는 1억 63만 원이 되고 일반 계좌는 7,200만 원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묻어두고 연 8%라는 가정이고 중간에 계속 사팔사팔하면 그때마다 세금을 내기 때문에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1억이었으면 세금만 3억을 내는 겁니다. 절세 계좌에서는 10억이 됐을 거고 일반 계좌에서는 7억 2천이 됐을 테니까 세금만 3억을 내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 안 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쓰는데 이 일개미들은 맨날 근로소득을 자연스럽게 떼가니까 이 세금 내는 걸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만 사람들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미국 주식 몇 천만 원 투자하면서 뭐 세금 뭐 그냥 내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아직 한 번도 안 내보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겠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이랑 올해 뭐 거의 작년 걸로 한 1,000만 원 정도 그 양도소득세를 내고 내년에도 이미 한 1,000만 원 정도가 예약이 되어 있는데 뭐 내년에 더 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세금이 계좌에서 근로소득 받으면서 그냥 떼가는 거랑 내가 직접 1,000만 원을 납입해야 되는 거는 기분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세금 하나라도 아까우신 분들은 무조건 절세 계좌에서 해야 됩니다. 애매하게 수익률 1% 올리는 것보다 절세가 훨씬 쉽습니다. 자, 절세 계좌의 장점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위에서부터가 제가 추천하는 투자 순이고, ISA 2천만 원 납입하기,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이니까, 그 다음에 아직 새로 나오는 이제 국내 투자형 ISA가 있어요. 이 ISA는 사실 만능 계좌라고도 불리는데, 레버리지도 투자할 수 있고 이것저것 투자 상품이 아주 다양합니다. ISA는 국내 주식도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연금저축 IRP들은 ETF를 사용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ISA 다 채우면 사실 국내 투자형 ISA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요거가 놓여 있는 이유는 나중에 또 금투세, 뭐, 또 막 슬슬 한 번씩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얘기가 나오면 이 국내 투자형 ISA도 풀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순위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분들 배당주 많이 좋아하시니까 특히 이 ISA에서 받으면 배당 소득도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받아도
종합소득세 따로 안 내고 건보료 안 올라가고 무조건 사실 해야 되는 거죠. 배당 투자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말 안 해도 알아서 들어가실 거고. 제가 이제 ISA에 대해서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ISA 수익이 일반형, 서민형은 수익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수익 비과세 그걸 초과하면 나머지 손익통산에서 9.9%를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ISA에서는 국내 주식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국내 주식은 원래 세금을 안 내잖아요. 원래 세금을 안 내는데 그러면 ISA에서 국내 주식을 투자하면 그 번 돈을 세금을 내야 되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ISA 쓰고 계신 분들은 그 계좌 매매 내역, 손해익 거래 이런 거 확인해 보시면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것처럼 숫자가 찍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세금 계산을 다 하나하나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없는 거, 국내 주식을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ISA가 만능 통장인 겁니다. 그래서 ISA에서는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투자를 하시면 되고, 저 마음껏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배 레버리지 상품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ISA에서. 그리고 매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씩 늘어나서 1억을 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가 ISA 말고는 연금 저축하려면 600만 원이 매년 600만 원이 한도인데 600만 원 가지고 1억 넣기도 힘들고 몇 년을 넣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연금저축 IRP 여기 넣으면 55세까지 돈을 못 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연금저축이랑 IRP를 저는 입사하면서부터 꼬박꼬박 넣었습니다. 꼬박꼬박 넣어서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넣었을 때 빼고는 꼬박꼬박 넣어서 지금 투자도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2억이 넘었어요. 근데 눈먼 돈입니다. 눈먼 돈. 2억이 있는데 빼서 쓸 수가 없어요. 집도 없고 애들 학원비 지금 걱정이고 생활비도 걱정인데 이 연금 계좌에 있는 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 밑에 다 풀로 넣고 ISA 다 풀로 넣고 하겠지만 저같이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이 연금저축 IRP 넣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넣으면 무슨 혜택이 있냐? 이거 합산이 잘못됐는데 이제 99만 원, 50만 원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1년에 150만 원 세금을 안 내는 건데 150만 원 안 내자고 900만 원을 만일 서른이면 25년 동안 묵혀둬야 되는 거예요. 내 노후를 위한 투자라고 하지만 만일 ISA에서 잘 불리고 국내 투자형 ISA에서 잘 불리면 노후는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연금저축 IRP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선배로서 이미 거의 풀로 넣어본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금저축 그나마 아까 이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글씨 겁나 못 쓰네. 또 이 대출 받으려면 ETF 같은 거 투자하면 안 되고 펀드를 투자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펀드는 뭐 해약이 쉬운 상품이 아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제 펀드를 투자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뭐 반대 매매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뭐 연금저축 대출까지는 지금 안 해봐서 지금 뭐 확실하게 모르는데, 어, 내년 안에 한번 대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해보고 또 뭐 알게 되는 게 있으면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늘 절세계좌 내용은 ISA를 풀로 활용해라. 아, 요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연금계좌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세액공제 받은 거랑, 이제 운용수익에도 16.5%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 운용수익 16.5% 세금을 낸다는 게, 지금 원래 안 내도 될 수 있었던 그런 세금도 내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연금저축이랑 IRP는 뭐 매매를 해보시면 세금 계산을 미리 안 해놔요. ISA는 계좌에 미리미리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다 적혀 있어요. 연금저축 IRP는 세금 미리 계산 안 해놓습니다. 만약 그래서 이 연금저축 해지하면 그동안 내가 번 거는 16.5%? 16.5%가 맞나? 뭐 15.4%일지 16.5%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금 다 내야 됩니다.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것도 다 토해내야 되고 이럴 바에 그냥 안 넣고 말지. 그래서 연금저축 IRP 뭐 여유 있는 분들은 다 알아서 내실 테니까 뭐 ISA 풀로 채우고 남으면 넣으세요. 다시 ISA로 넘어가면 저는 지금 ISA에 4천만 원, 이제 좀 더 넣었구나. 이제 이번 달, 지난달에 이제 6천만 원, 천만 원 넣어가지고 6천만 원이 됐는데 이제 올해가 3년 차라 4천만 원 가지고 1억을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1억이거든요, 제 ISA 계좌가. 지금 여기 플러스 올해 거 납입 2천만 원 해가지고 1억 2천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ISA 계좌로 추다한 지 딱 한 3년? 요번에 딱 3년 차 되는 거라서 3년 차인데 자, 지금 3년 차인데 1억 2천이고 아직 내년 내후년에 4천만 원을 더 납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수익 뭐 여기서 끝나고 1억 2천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10%, 내후년에 10% 하면 1억 5천짜리 절세 계좌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ETF 같은 거 거래할 때 어찌됐든 이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붙으면 이제 계좌 회전율은 제가 만약 1억 2천이 있으면 3억 6천만 원어치를 1년 동안 거래했다. 그럼 회전율이 이제 3배인 겁니다. 이 ISA 계좌는 회전율이 아무리 높아도 일단은 세금을 안 내니까 바로 단타 ITF로 뭐 단타도 칠 수 있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만일 이게 일반 계좌였으면 이 1억 2천을 만드는 동안 제가 지금 작년 한 해 동안만 한 300만 원 요번에 요구한다고 확인해 봤는데 300만 원 지금 내야 될 세금이 있거든요. 이게 올해 1년만 300만 원일 거고, 뭐 작년, 재작년 거 다 하면 아마 이게 뭐 한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 작년, 재작년 제가 회전율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이게 뭐 한, 세금만 한 2천만 원이 될 건데, 그럼 지금 1억 2천 가지고 복리 투자를 할 게 1억 가지고 복리 투자를 하는 거예요. 복리 투자가, 네, 뭐 심각하게 훼손되는 수준인 거죠. 이제 복리 투자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수익이 낸 거를 빼서 딴데 쓰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하면 그게 그냥 복리 투자거든요. 근데 나는 번 게 1억 2천인데 2천이 사라져 버리면 만일 10억이라고 쳤으면 그게 2억이 사라진 거거든요. 뭐 2억에 10%면 2천이고 20%면 4천인데 그래서 이거만큼 좋은 또 절세 계좌가 없다. 위탁 계좌는 매년 250만 원 받는데 위탁 계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이 4명이면 250만 원씩 1000만 원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위탁 계좌부터 사용해서 해외 주식 혜택을 보라는 거고 그 다음은 무조건 ISA입니다. ISA를 꽉 채우고 뭐 돈이 남고 ISA에서 돈이 너무 많이 벌렸어. 그러면은 여기서 뭐 600만 원 인출해서 연금저축 넣고 300만 원 더 빼서 IRP 넣어도 되고 뭐 그거는 뭐 돈 벌면 하면 되는데 내가 집도 없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차도 없다. 그러면은 딴 거 넣으면 안 되지. ISA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연금저축이나 IRP는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연금저축은 IRP는 그냥 연금저축은 ETF만 투자할 수 있다. IRP는 안전자산 30%라는 걸 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안전자산 30%도 뭐 TDF라는 걸 활용하면 안전하지 않은 자산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어서 뭐 굳이 이 제도를 그렇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전자산 30%라는 게 있다. 연금저축 IRP 넣으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뭐 자료 여기저기 많으니까 찾아보십시오. 꺼낼 때 연금 꺼낼 때 이것도 나중에 이제 배당 특집에서 한번 다 자료를 한번 뭐 만들어 볼게요. 이거 워낙 인터넷에 뭐 5.5%, 16.5% 얘기가 많아가지고 AI가 찾아서 이렇게 알아서 추가를 해줬는데 아니, 많이 받았고 16.5% 내면 됩니다. 뭐 이거 굳이 이런 거 신경 써서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연금 계좌가 너무 커지고 수익률이 많아져, 그래서 연금 계좌가 잘 불어나서 수익률이 올라가면 지금 국내 그 법이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넘어가면 16.5%인데 1200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그냥 16.5% 내면 됩니다. 많이 벌었고 많이 벌고 많이 내면 되지. 자, 아까 DBDC 잠깐 설명드렸죠? 음, DB는 연봉 상승률이 내 투자 수익률보다 높을 때, 그럴 때는 DB로 유지하고 있다가 그 DB로 불려나던 게 DC가 되면 과장 달고 DC로 바꾸면 그만큼 내 계좌에 퇴직했을 때 받았을 돈이 이 DC형 계좌로 들어오고 그걸 직접 이제 운용하시면 됩니다. 뭐 디폴트 옵션 이런 거 하면 뭐 알아서 투자해 주는 것도 있고 그것도 뭐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DB형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사회초년생부터 40대, 그러니까 저희는 한국에서 한번 30 중반 정도 돼야 가정을 요새 꾸리고 아이도 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가정을 형성하면 이 자산 증식이 제대로 되기가 힘든 타이밍이 어느 순간 이제 오더라고요. 저도 엄청 짠돌이에 짠테크 어릴 때부터 짠테크하고 뭐 뽐뿌해서 다계정으로 뭐 영화 티켓도 팔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이제 가정이 생긴 이후로는 자산이 잘 안 모여요.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이 자산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점이었거든요. 더 이상은 내 근로소득으로는 자산이 불어나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어느 순간 느끼기 시작하면서 4년 전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건데 그 기간까지를 이제 자산 증식기, 이 자산 증식기라고 보면 여기 0번째 해야 될 게 이제 위탁계좌. 위탁계좌에서 글씨 매년 250만 원씩 양도소득세 혜택 보기. 그리고 그 다음이 ISA 계좌 개설해서 일단 안 쓰더라도 만들어 놓고 안 넣더라도 돈 안 만들어 놓으면 납입 한도가 매년 2천만 원씩 늘어나서 3년 후에는 바로 6천만 원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ISA 일단은 만들어 놓고 이왕이면은 연봉 좀 적을 때 서민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산의 여유가 생겨서 ISA 계좌 풀로 채우고 위탁 계좌도 뭐 250만 원씩 매년 양도 소득세 혜택을 보고 그러면 이제 연금저축 매달 50만 원씩 넣으면 600만 원 채우거든요. 연금저축 넣고 이제 연금저축 다 넣었다. 그래도 돈이 남아. 그러면 IRP 요렇게 이제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 핵심은 자산 증식기에 뭐 이거 다 잘했으면 이제 ISA 계좌가 잘 굴러가고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ISA 계좌에 돈이 많이 불어났고 이제 진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ISA 계좌도 깨서 뭐 3천만 원 IRP에 넣고 그럼 또 소득공제 혜택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는 하고 싶으신 분은 찾아서 네, 한번 조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뭐 한 번 들어봤자 잘 기억 안 나니까 여러 번 이것저것 보고 찾아봐야 돼요. 이제 은퇴 준비기는 이제 자산이 안정적인 게 좀 중요해지는데 이것도 뭐 사람마다 뭐 사바사인 것 같아요. 70 넘어서도 주식 100%로 하시는 분이 있고 뭐 주식 100%란 얘기는 현금을 이제 주식의 해지 자산으로 쓰시는 분들인 거고 특히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채권이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이건 좀 복잡한 얘기가 껴있을 수 있어서 일단 그래서 지금은 채권이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여기 안 적혀 있는 또 팁이 있는데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퇴직연금에 이 회사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을 할 수가 또 있거든요. 그 회사 추가 납입하는 것도 네,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조금 지나면 연금으로 다 받을 거니까. 물론 그거는 이제 50대 넘어가서 진짜 은퇴 준비할 때 50대 넘어가면 뭐 그렇게 해도 된다. 수령은 연간 1200만 원 택도 없다. 그냥 많이 내고 16.5% 받아라. 이게 자료가 좀 더 있는데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라 이제 편집하는 앱이 30분이 넘어가면 정신을 못 차려서 일단은 절세 계좌 편은 두 편으로 나눠서
다음 편까지 네, 연속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